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경제와 민생을 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또 경제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 했습니다. 민관, 정의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가 상생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신규 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 5분위 비율이 떨어지면서 소득 분배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 민정이 합심해서 이뤄낸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행성, 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 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40대와 최저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풀어야 하고 제2 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 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2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위험 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세계 9위의 외환 보유액과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00억 불을 넘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산업 분야 혁신 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대 부분 구조 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 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40대와 청년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분배 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또 더 보완하고 성과를 낼 분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준비된 P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 2년 반간의 성과와 금년도 경제 상황, 그리고 내년도 경제 여건과 정책 방향, 그리고 내년 주요 정책 과제의 내용과
내년 우리 경제의 모습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만의 성과입니다. 그간 우리 경제의 외연은 견실하게 확대되어 1인당 소득 3만 불을 돌파 30, 50 클럽에 가입하였고 그간 성장률도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고인 가운데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등 펀더멘탈도 견고한 모습입니다. 또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산업 영역에서 가시적인 혁신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벤처 투자 등 제2의 벤처 붐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특례도 그 적용 사례가 19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 분야의 성장 가시화는 물론 미래자율차,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용 분배 등 민생 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을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이 4년 만에 감소하는 등 고용 분배 흐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지키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산재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전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생의 온기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순환출자구리가 대다수 해소되었고 상생결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등 과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경제 상황입니다. 2019년은 대외 여건 측면에서 글로벌 성장과 교육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생산 가능 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올해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진력하여 왔습니다. 비록 당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나 제2벤처붐 확산 과정에서 유니콘 기업이 1년 사이에 6개에서 11개로 늘어나는 등 혁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두터운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하여 고용 분배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귀한 정책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이 지연되면서 잠재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돌아 국정 후반부에 들어서는 2020년 내년은 이러한 과제를 보완하면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경제 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경기 여건입니다. 내년 글로벌 성장과 교육은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건설 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속에 수출, 설비 투자, 내수의 회복이 핵심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생 여건을 살펴보면 고용 및 저소득층 소득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고령화의 심화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포용 사각지대의 해소가 국민 삶 질 제고 측면에서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총요소 생산성, 잠재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비와 산업의 트렌드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등 구조적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도 매우 기묘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 반등 및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1+4의 구조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경제 상황 돌파 대책을 먼저 배치하였고 각 경제부처들의 정책들을 혁신 동력의 강화, 경제 체질의 개선, 포용 기반의 확충, 미래 선제 대응 등 4가지 정책 카테고리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제시된 정책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확실한 체감 성과를 내야 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점검 관리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활력 포용 관련 8대 핵심 과제와 5대 부분의 구조 혁신 과제들을 별도 선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4 부분의 주요 정책 과제 각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상황 돌파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간 투자 25조, 민자 사업 15조, 공공투자 60조 등 3대 분야 100조 원 규모의 투자처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3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투자도 별도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조 5천억 규모의 설비 투자 촉진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세제 금융 측면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간 투자의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비, 관광 등 내수 진작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구입한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자동차 개별 소비세의 70% 인하 등으로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K 콘텐츠, K 뷰티, K 푸드 등 소위 3K를 연계한 K 컬처 페스티벌도 연 2회 개최하고 항공 숙박 바우처의 제한적인 제공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 GDP의 약 7분지를 차지하는 건설 투자 촉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마이너스였던 건설 투자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공공 부분의 마중물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에 23조 2천억 규모의 SOC 투자, 10조 5천억 규모로 늘어난 생활 SOC 투자는 물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유구기지 개발과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 등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도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은 금년 역성장을 극복하고 내년 세계 6위의 수출국의 위상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금융 규모도 올해보다 24조 원 정도 늘어난 약 240조 5천억 규모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1,000억 원을 신규 조성하는 등 서비스 수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신남방 정책에 대한 고도화, 신북방 정책의 성과 확산 등 대외 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방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당장 내년부터 조속히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비의 일정 부분은 지역 기업으로의 도급 의무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직접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512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2%가 조기 집행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내년 우리 경제의 5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구조조정 등 5가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동력 강화 부문입니다. 소위 DNA와 관련하여 내년 데이터 3법을 토대로 소위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5G 투자는 물론 5G와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5G 플러스를 촉진하며 AI 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포스트 반도체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내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100개 핵심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미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서비스 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산업 중장기 비전 전략을 마련하고 KBT 혁신 전략에 대한 수립, 산림 휴양 관광 시범 사례의 추진, 의료 접근성의 제고 등과 같이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미 조성된 제2 벤처붐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스케일업 펀드 3조 2천억 원을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2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 등을 통하여 유니콘 기업이 현재 11개에서 20개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금년보다 44조 원이 늘어난 479조 원까지 확대하고 모험 자본 공급도 확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질 개선 부분입니다. 규제 여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의 촉진 방책입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의 영역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올해 본격화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내년 200건 이상 더 창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의 혁신, 경제활동 인구 총량의 유지, 생산적 R&D 투자 등 정책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3년간 혁신 인재 20만 명 육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변화에 대한 안전망 강화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혁신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의 경우 고용 안전성을 바탕으로 직무 능력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재정 분야는 누수 방지 노력과 함께 지출 구조 개혁 및 효율화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혁신과 관련돼서는 임금 피크제 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등 소위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공공성 강화 노력과 함께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중점 추진되어 왔던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 기반 확충입니다. 그간 일자리와 관련하여 내년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등 계층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 허리층인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 4분기 중에 40대에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성 강화는 특히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계층,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에 주저없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및 저소득층에 대한 EITC에 최소 지급액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며 하반기에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등을 통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두텁게 하고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최대한의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도 작은 부분이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서민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필수 생계비를 경감해 나가고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회로 해소를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특별금리 대출을 올해보다도 4천억 원 늘린 2조 7천억 원을 공급하고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등 지원 노력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이슈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가불 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 관행의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강화, 온라인 소비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의 보호 등 공정 문화와 상생 가치가 사회 전반에 체화되도록 같은 정책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보다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1+4 정책 방향 중 마지막인 미래 선제 대응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가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특히 10가구 중에 3가구가 이미 1인 가구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1인 가구에 맞게 재정비되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주거, 사회, 복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변화 및 솔로 이코노미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 가파른 고령화 대응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TF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정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률 등 소위 국민생명지키 3대 프로젝트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다 강력히 추진하여 그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물위험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 경협도 물밑에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 경제정책들 중에서 각별히 관리하여 최우선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정책 과제들을 활력 포용 8대 핵심 과제로 압축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매월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조혁신 작업도 5대 부문의 구조혁신 과제들을 재정리하여 앞서 말씀드린 8대 핵심 과제와 함께 점검하고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철저히 점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우리 경제의 모습입니다. 2020년 우리 경제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이루어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4%로 소비자 물가는 오름폭이 다소 확대된 1%로 전망하였습니다. 취업자 증감수는 내년 생산 가능 인구가 23만 명 감소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다소 낮은 25만 명으로 전망하였으나 다만 고용률은 올해 66.8%보다 개선된 67.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역성장에서 벗어나 3% 정도의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0억 불보다 다소 늘어난 595억 불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